창피하게 어디를 따라와? 백화점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명한 뺨소리가 로비 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끝엔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썩은 비린내로 바뀌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네. 그 차가움이 내 마음이겠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부끄러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침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겁니다. 갤러리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유리 천장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지만 로비는 화려한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영, 시골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가게를 해온 여자였습니다. 검은 손가락 마디마다 생선 비늘이 깊게 박혀 있었고 흰 앞치마 자락에는 바다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비 중앙에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유진아, 여기 있구나.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멀리서 손가락질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며느리 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이힐, 명품백, 완벽히 세팅된 머리카락. 그녀의 표정엔 놀람보다 불쾌함이 먼저 스쳤죠. 여긴 왜? 유진의 말투에서는 분노가 느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나 좀 보러 왔지. 오늘 새로 입점했다는 백화점이라 해서 궁금했어. 하지만 유진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을 쏟아냈죠. 창피하게 어디를 따라와? 그리고 찰싹 백화점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명한 뺨소리가 로비 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끝엔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썩은 비린내로 바뀌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네. 그 차가움이 내 마음이겠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부끄러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침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시골 친척분이에요. 가끔 올라와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 5명이 동시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순간 공기까지 얼어붙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냄새 그리 숨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백화점도 당신 남편 회사도 다 그 비린내 나는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진은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순간 세상이 뒤집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부끄럽진 않아요. 진짜 부끄러운 건 사람 냄새 잊은 마음이죠. 그녀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향수병이 깨지며 유리 파편 속에서 은빛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바다 위의 비늘처럼 잔잔하지만 날카롭게 반짝였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로비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죠. 단지 모든 걸 꿰뚫는 듯한 조용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귀에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박선영 회장님, 그룹 모기업 갤러르이 홀딩스의 실질적 대표이십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향수 냄새로 가득하던 로비가 이상할 만큼 비린내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향수병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저 그게... 선영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로비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은요, 냄새로도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는 손에 남지만 사람 비린내는 마음에 남아요. 그 한마디에 유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라던데 진짜야? 저분이 저렇게까지 오만했었다고 하던데. 그때 백화점 점장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소란이 생겨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유진에게도 눈치를 줬습니다. 이분이 며느님이시라면 정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손님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항상 모르죠. 사람이 가진 걸 보고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로비 위로 천장의 조명이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그 빛이 박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바다의 냄새, 사람의 냄새, 그리고 진짜 품격의 냄새가 그녀의 뒷모습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냄새로 나는 세상은 오래 못 가요. 결국 남는 건 누가 더 따뜻했냐는 거죠. 그녀는 백화점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그녀의 발자국 냄새조차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은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로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흩어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전 그녀가 생선가게 앞에서 보던 새벽 햇살 같았죠. 그녀의 머릿속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이의 학비를 벌던 시절,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던 그때요. 이 손, 언제쯤 냄새가 빠질까? 그녀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단지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자식 굶기지 않으려는 의지의 냄새였죠. 당시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박 회장이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새벽에 고등어 들여왔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등어가 아니라 내 희망이요. 세월이 흘러 그 희망은 사업이 되고 사업은 백화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린내 나는 여자에게 무슨 경영이냐고 조롱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손에서 빠지지만 신념은 안 빠져요. 그 말은 지금도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유리 외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생선가게 주인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제국의 주인이었죠.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며느리 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선영은 한참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처리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뭘 잃었는지 알아야 다시 사람 돼요. 그녀의 시선이 멀리 흩어졌습니다. 거긴 여전히 비린내와 향수 냄새가 섞인 세상이었습니다. 냄새로 나는 세상은 결국 썩어요. 나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차창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엔 쇼핑백, 한 손엔 커피. 향수 냄새가 짙은 그들 속에서 자신의 과거 냄새를 떠올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 손 냄새로 만들어진 제국이 어떤 향으로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차가 신호에 멈추자 근처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이 냄새 참 좋네요. 그 미소는 오만도 후회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갤러리 백화점 본관에서는 새로운 VIP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송사 리포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중심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박선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흰 진주 목걸이 하나, 그리고 단정한 미소. 그녀는 눈빛 하나로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오픈 축하드립니다. 점장이 인사하자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공간이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길 바랄 뿐이죠. 그 순간 로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졌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입술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바닥을 짚으며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는 건 알기 싫었다는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걸 자랑할 때보다 잃은 걸 마주할 때 더 많이 배워요. 유진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벌어야 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무릎은 남에게 꿇는 게 아니라 진심 앞에 꿇는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은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라던데 회장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향수병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자리에 내려놨습니다. 향은 사라져요. 하지만 냄새는 남아요. 그녀가 돌아서자 백화점 천장의 조명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고 그 눈물은 바닥의 유리 파편 위로 떨어져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품격의 심판이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회장의 차량 대신 오래된 트럭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갤러리 백화점의 주인이자 그룹 회장 박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양장 차림의 회장이 아니었죠.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고무장갑을 낀 채 생선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비늘이 흩어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선영이 아니야? 이제는 TV에도 나오더만 여기 웬일이야? 옛 단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냄새가 그리워서요. 그 말에 시장 상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이 되셔도 그 말투는 안 바뀌네. 무슨 회장이야. 나는 그냥 생선 팔던 아줌마예요. 그녀는 생선 위에 얼음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이 냄새는 내가 버텨온 시간의 냄새니까요. 잠시 뒤 한 소녀가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직접 잡은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직접 잡은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골랐어요. 손끝으로 느껴봐야 좋은 생선인지 알거든요. 소녀는 그녀의 손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따뜻해요. 그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냄새는 차가워도 손은 따뜻해야 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문득 며느리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비린내를 참던 그 표정.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삶의 온기였다는 걸요.
트럭 위엔 시장 상권 활성화 후원이라고 적힌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직접 기부한 물품들이었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상자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냄새는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따뜻한 손 하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노상에 늘어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 아니, 박 회장 고마워요.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선영이라고 불러요. 그게 더 편해요.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선영의 머리칼이 은빛으로 반짝였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생선 튀기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유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백화점 로비의 그 순간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날의 찰싹 소리.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퀭한 눈빛. 이제껏 품격이라 믿어온 건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난 왜 그랬을까? 냄새 따위에 그렇게 예민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젠 그 향이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향수병을 들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유진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심스레 갤러르이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회장님 전용차가 있던 자리, 이젠 그 자리마저 비어 있었죠.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에 가셨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라 그럼 나도 거기 갈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시장 입구를 밟았습니다. 비린내, 튀김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한때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골목 끝 생선가게 앞에서 선영이 보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고등어를 들고 있었죠.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젠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요, 냄새로 남아요. 그 냄새가 돈 냄새일 수도, 사람 냄새일 수도 있죠. 그녀는 생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좀 들어봐요. 처음엔 차갑지만 손에 오래 있으면 따뜻해져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그 생선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사람의 온도는 향수가 아니라 손끝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가 말하던 품격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두 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린내와 튀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갤러리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그 위를 구두 굽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선영 회장이 검은 코트를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움직였죠. 오늘은 생활의 향기 재단 창립식 날이었습니다. 전국시장 상인 복지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재단. 하지만 이사회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이미지에 생선 냄새를 섞겠다고요? 백화점이 시장 흉내를 내면 고급 고객 다 떠납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냄새가 문제라면 향수를 더 뿌리세요. 다만 향수는 오래 못 가요. 사람 냄새는 남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비웃었죠. 역시 생선가게 출신 회장이라 다르네. 그 말이 터져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생선가게 딸이에요. 그 손으로 냄새 나는 생선을 팔았고 그 돈으로 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싫다면 회사를 떠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칼처럼 쩌렁 울렸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선영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품격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향기를 시험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냄새나는 회장, 고급 이미지를 버리다. 백화점 회장, 서민 코스프레 논란. 댓글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재벌가, 누가 믿겠어. 쇼지, 결국 홍보용이야.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세상이 우릴 비웃어요.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원래 냄새에 민감하죠. 하지만 웃기죠? 진짜 썩은 건 냄새가 아니라 마음인데. 그 말에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을 해임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류층 이미지를 팔아야 합니다. 시장 냄새 따위로 회사를 망칠 순 없어요. 순간 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엔 시장 상인들이 모은 손편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에 우리의 대학 갔어요. 백화점이 아니라 마음이 고급스러워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게 갤러리의 진짜 고객이에요. 돈으로 향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격을 느끼는 사람들. 이사회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남성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국 돈 벌려고 감성팔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난 사람을 벌어요. 돈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재단 운영은 유지하되 회장은 6개월 유예. 그녀는 결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6개월 안에 증명해 볼게요. 냄새로, 진심으로, 품격이 무엇인지. 그날 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생전 어머니가 남긴 낡은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았고 칼날에는 바다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칼을 조용히 쥐며 말했습니다. 이 칼로 생선을 썰던 그날처럼 이제 세상의 위선을 잘라낼 때가 왔네요. 그 말에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이제 향수 대신 냄새로 승부 볼 거예요. 며칠 뒤 백화점 중앙 로비에는 거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 공동관 진짜 손맛, 진짜 향기. 수백 명의 상인들이 입점했고 갤러리의 로비는 다시 삶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백화점이야, 시장이야? 근데 묘하게 따뜻하다. 그날 매출은 창립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죠. 냄새나는 백화점 세상을 바꾸다. 서민의 향기가 진짜 명품이었다. 며칠 뒤 선영은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품격이란 건 비싼 옷이 아니라 흙 묻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녀는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냄새나는 회장, 두 번째를 준비해야죠. 유진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세상이 냄새에 무릎 꿇게 만들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들의 향기는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린내로 시작해 향기로 끝난 백화점, 그 냄새는 이제 품격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트럭 위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한 여인의 손끝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엔 오만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람의 온도만 남아 있었죠. 향기는 지워져도 냄새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세상을 바꾸죠. 갤러리 백화점의 향기는 이제 도시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섞인 로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생활의 향기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냄새를 찾아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너무 눈부셨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죠. 어느 날 밤 재벌 회장들의 모임 도심클럽 비밀 회의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냄새로 장사하는 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됐어. 맞아요. 그 여자가 서민의 여왕이래. 듣기만 해도 토 나와. 그들은 와인을 들고 웃었죠. 정치권이 움직여야겠군. 언론도 같이 써야지. 비린내 나는 재단, 탈세 의혹 어때? 그들의 입꼬리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냄새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향기 재단, 수상한 자금 흐름. 회장 박선영, 서민 이미지 뒤에 숨은 사기극. SNS에는 악플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냄새로 사람들 속이더니 결국 돈 냄새였군. 비린내 나는 거짓말.
유진은 뉴스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누가 꾸민 거예요? 선영은 잔잔히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없애려 들죠. 우린 지금 그 냄새의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이 백화점을 덮쳤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기부금 횡령 사실 맞습니까? 서민 위한다더니 결국 자기 배 채운 거 아니에요? 선영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직접 맡아보세요. 그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상자의 기부 물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기부품입니다. 선영은 그제야 미소 지었습니다. 냄새나는 창고지만 더러운 돈은 없어요. 그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뒤집혔죠. 진짜였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냄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회장의 재단은 서민 감성팔이를 통한 정치 세력화 의도다. 냄새를 빌미로 사회 불만을 선동하고 있다. 그녀는 TV 앞에서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 씨, 저들이 냄새를 무기로 바꿨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린 향기로 맞서죠. 며칠 후 갤러르 200화점 로비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냄새는 죄가 아닙니다. 그 아래엔 시장 상인, 학생, 장애인, 가정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제 냄새를 더럽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냄새로 움직이고 냄새로 밥을 먹고 냄새로 사랑하잖아요. 이 냄새가 사라지면 세상도 썩어요. 그 말에 사람들의 박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갤러리 앞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론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린내에서 혁명으로, 냄새로 세상을 바꾼 여자.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계정이 올린 영상. 냄새나는 회장, 뒤에서 상류층과 내통, 조작된 키스 사진, 조악한 편집, 악의적인 자막. 조회수는 일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유진이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냄새가 강할수록 썩은 자들이 몰려드는 법이죠. 선영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 냄새가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예요. 나는 생선가게 딸입니다. 비린 손으로 사람을 살렸고 비린 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썩은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욕하는 당신들의 마음이에요. 기자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그러나 품격 있게 박혔습니다. 이틀 후 영상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도심클럽의 한 재벌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재단의 기부금은 단 한 푼도 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박선영의 이름은 다시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냄새,
그날 밤 선영은 백화점 옥상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유진 씨,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냄새는 단지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언어예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생선 비늘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조각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의 냄새니까요. 겨울의 끝자락이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갤러리 백화점의 옥상엔 유난히 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선영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작은 생선 비늘 하나가 붙어 있었죠. 이 냄새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선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생선 굽는 냄새예요. 오늘 장터에 기념관이 생겼대요. 이름이 생활의 향기 박선영관이라네요. 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붙였다고요? 허허, 냄새에도 주인이 생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유진 씨, 냄새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진심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당신이 맡아요. 나는 충분히 맡았어요.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박선영 회장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향수 냄새도 약 냄새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방 안엔 고등어를 굽던 고소한 냄새와 겨울 햇살의 따뜻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엔 시장 상인들, 직원들, 외신 기자들까지 모였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어부 노인이 헌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비린내 나는 손으로 세상을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유진은 갤러리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고등어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갤러리는 더 이상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의 냄새를 존중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죠. 그건 철학의 계승을 향한 존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활의 향기 재단은 세계 30여 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로고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스멜 이즈 휴먼. 냄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거리에서도 중동의 사막에서도 갤러리의 매장은 향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뭐죠?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는 진심이 숨는 곳이에요. 그 진심을 숨기지 않았던 한 여자를 세상이 결국 사랑한 거죠. 그날 밤 유진은 박선영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에게 봉투 안에는 낡은 고무장갑 한 짝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를 두려워하지 마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품격은 비린내를 견디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그 장갑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비린내 대신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 나도 이제 그 냄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갤러리 백화점 옥상 정원엔 박선영의 향기 정원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엔 꽃 대신 시장 상인들이 직접 가져온 나무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고등어, 미역, 파래,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흙. 유진은 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바다 냄새가 더 진하네요. 그녀의 속삭임에 바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엔 향수보다 더 진한 삶의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품격은 냄새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냄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린내로 시작된 한 여자의 인생은 결국 세상에 향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냄새, 그 안엔 삶이 있고 진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따뜻한 냄새가 번지길 바랍니다.